고분군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네. 되었는데 네. 김해 대성동 고분, 네. 하만의 마리산 고분, 네. 창녕에 고령에 네. 지산동 고분, 네. 창녕에 보면 송현동 고분. 송현동 네, 부분 있어요. 고성에 가면 네. 송현동이 아니고 네. 송악동 고분인가 하고 또 고성에 가면 고성이 아니고 네. 합천에 가면 옥전 고분군. 저 전라남도의 남원에 여기는 김해 김수로 왕릉입니다. 김해 김수로 왕릉 가야 문화권입니다. 예, 김수로 왕릉에 어르신들 모시고 왔습니다. 보통 유네스코 정비하면 왕역이 많이 왔는데 또 대성동 고분만 되고 왕릉은 또 왜 안 됐느냐고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예. 그 고분군만 딱 7개를 묶어가지고 아. 각 지역에 고분군 7개를 딱 뭉쳐가지고 가야 고분군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분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 7개의 가야 고분군 중에서 김해가 제일 시작 지점이라. 아. 그래 보면 시기가 제일 늦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 등재된 대성동 고분은 저기 보면 백조 아파트 있죠? 예. 딱 그 밑에가 대성동 고분이거든요. 거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곳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무료 해설하시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해주죠. 네. 여기는 네. 김해 수로 왕릉 해서 녹음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마이크. 녹음하는 대성동 고분이 김해는 보면 수로왕릉에서 가야라는 나라를 세운 수로왕이 편안하게 잠들어 계시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게 수로왕릉 왕비릉이 왜 같이 안 있습니까? 그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왕릉이 하나만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로왕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인도에 공주를 모셔서 왕비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인도는 모계사입니다. 남자보다 여자를 더 높게 칭하거든요. 할아버지보다 한 10년 먼저 돌아가시는데 돌아갈 때 딱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는 내 성을 아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한 가지 유언을 하고 인도는 모계사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높은 자리에 묻혀서 인도 바다가 어디 바라볼 수 있는데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여자가 외국에서 결혼을 해가 여기 와가지고 고향이 얼마나 그리우면 누워서 죽어서라도 고향 바다가 어디 바라볼 수 있는 좀 높은 곳에 묻어주십시오 유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무덤이 따로 이렇게 붙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시는 분들이 왕릉에는 이렇게 평지지만 왕비릉에는 올라가 보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묻혀가 있는 게 다른 지역하고는 왕릉 왕비릉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김해 허씨가 결혼 안 했거든요. 못 했는데 결혼 안 한 이유가 수로왕의 아들 10명 중에서 2명의 아들에게 어머니 성씨 허씨성을 받고 나머지 아들은 수로왕의 성은 김씨를 받았거든요. 그래 같은 현지에서 김씨 허씨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형제다 해서 법적으로도 그때 결혼을 못하게 있는데 지금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법적으로 김해 허씨는 이제 무난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엄마 성은 따르도록 했어요? 우리나라 역대 왕비들 중에서 자기 성씨를 자식에게 내놔가지고 성을 잃게 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 할머니고요. 그래서 모계사회라 하는 게 남자보다 여자를 더 높이 칭하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보통 할머니가 아닌 좀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왕은 보면 가야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덤 앞에 가면 가라국 수로왕릉이라고 비문에 이렇게 한자로 딱 새겨져 있거든요. 제가 가야라는 나라를 세워봤는데 비문에는 가라국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은 가야라는 지명이 붙기 전에는 옛날 고수에 보면 전부 다 가라국이라고 지명이 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하고 가야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국으로 그래서 후대에 오면서 이제 가야로 오면서 김해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수로왕은 158세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와, 오래 사셨네. 왕비는 157세 살았다. 150세를 넘기셨.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근사치의 답이 그때는 나이 개선을 보면 씨 뿌리고 1살, 가을에 씨를 거두면서 1살, 1년에 2살씩. 1년에 2살씩 먹으니까 나이를.
1년에 2살 기록은 없거든요. 없는데 학자들이 이제 자꾸 발굴해봐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맞을 거야. 아마 나이를 계산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정하는 쉽게 것이. 말하면 80도 못 살았다. 그래, 그 당시에는 더 있어요. 그 당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많이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오면 김해 김씨, 김해 허시의 시조 왕릉입니다. 김해 김씨 시조 왕릉이라고만 안 하고 허시의 시조 왕릉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김해 김씨, 김해 허시는 전혀 여기서 기거하는 분들이 저 안에는 보면 숭선전에서 재래를 1년에 재래를 2번 모시는데 재래대에 사용할 때 딱 저분들이 재래만 주관하고 요 옆에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여기는 아마 뭐 건물이라든가 다반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저 송선전 안에는 재래와 관련된 거를 관련하는 곳입니다 하고 우리나라 재래가 보면 수로왕의 재래가 1년에 2번 있는데 무형문화재로 경남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원관이나 서울의 종묘재래도 보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종묘재래 되면 거기 가서 재를 모시고 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서울의 종묘재래하고 우리 이거 수로 왕릉 재래하고 그렇게 편하게 차이 나는 점은 없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음식이라든가 하는 형식이라든가 그런 게 서울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수로왕의 재래는 과연 어떤 특이한 점을 가지고 오실까 해서 찾아오시는 분은 있는데 그렇게 종묘재래와 특이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가야로는 지금 보면 신라는 천년 역사내고 왕이 67명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가야는 500년 역사 중에서 왕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덤이 수로 왕릉 모양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건 없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세운 수로 왕의 무덤이 크게 이렇게 원형 봉토로 흙으로 되어 있고 나라를 신라에게 500년 역사만 하고 나라를 신라에게 양보한 구형왕은 산청에 가면 덕양전해서 돌무지로 되어 있거든. 왜하면 나는 수로 왕 모양으로 흙으로 짓지 말고 내가 나라를 못 지키고 신라에게 나라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신라에게 나라를 내줬으니까 나는 나라를 못 지키는 왕이니까 나를 땅속에 묻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돌멩이를 던져서 무덤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자기 유언에 의해서 그래서 가야의 왕은 나라를 세운 수로 왕의 무덤이 있고 나라를 신라에게 맡긴 부형왕의 무덤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무덤은 하나는 흙으로 된 원형 복토로 되어 있고 마지막 왕은 돌무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로 왕의 아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2대 거덕왕이 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어머니 성신 허지성을 따랐고 나머지 7 아들은 지리산에 가면 칠불사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성불했다고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500년 역사 중에서 앞에 송선전은 어디에 있을까, 뭐 송안전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지금 사무실이 비어서 여기서밖에 설명을 못하는데 송선전에는 왕과 왕비의 위패가 딱 모셔져가 있어 제사 지날 때는 초원관, 종원관, 아흥관 하시는 분이 거기서 잔을 올리거든요. 경상남 도지사라든지 김해 시장님이 그런 분이 오셔야만 초원관 잔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 올리고 나면 송선전에는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중안전에는 2대 왕부터 9대 왕까지 위패가 모셔져 있고 마지막 왕이 구형왕은 상청에 가면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왕이 10명이 왕은 있다고 했지만 무덤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 2개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저 백조 아파트 밑에 보면 대성동 고분이라고 해서 구령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애꾸지라고 하거든요. 작은 구지봉이다 해서 옛날에는 구지봉에서 수로왕의 탄생지 구지봉 산에 거기서부터 구령이 이렇게 연결되어가 저 밑에까지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새마을 사업으로 위해서 길이나무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대성동 고분이 공원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작년 10월 달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오시는 분들이 실제 부산서 오시는 분들도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성동 고분군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은 뭔가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왜 대성동은 됐으면서 왕릉은 유네스코 등재가 안 됐습니까? 하고 하시는데 우리 유네스코 등재하는 적어도 한 번 이렇게 서로 올린다고 된 것이 아니고
서로가 여러 번, 한 여러 번. 3번, 4번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증거 자료가 미흡합니다, 미흡합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네 복천동 예, 맞아. 가야거든요. 같은 네. 가야건인데 우리가 같이 끼워서 매일 또 동네 복천동도 우리 건강가야에 이렇게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복천동을 빠져놓고 어느 그 김에만 이렇게 올려놓느냐고 부산분 오시면 질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부산에는 제가 알기는 지금 보통 복천동 법원 주위에 단계발이 너무 많이 돼요. 돼요. 아파트라는 예. 게 맞아, 생기 너무 맞아. 많이 돼가 그게- 외국 사람들이 실사단이 올 때 예. 아파트가 한 규모가 중간 정도 올라갈 작으니까. 그때 실사단이 왔거든요. 아. 그거를 만약에 동네 복천동을 여면 이게 6개, 7개 가야 여기가 더 안 될 가망성이 많았습니다. 많았지. 그래서 안 부산에 되니까. 계시는 분이 부산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막 연꽃집에서 애를 많이 썼는데도 네. 그 난개발에 의해서 부산 복천동은 네. 세계유산에 아마 요번에 못 들어간 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보면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평수는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 뒤로 후문으로 가면 오늘 날씨가 많이 덥고 해서 후문은 못 갈란가 모르겠는데 뒤쪽으로 후문에 딱 들어가서 왕릉을 바라보면 앞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달리 아름드리 소나무 사이로 능이 보이는 그게 너무 예쁘거든요. 한 번씩 밤에 이렇게 불을 밝혀가지고 그거 보면 너무 예쁩니다. 지금 뭐 서울의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예쁘듯이 여기도 저녁에 불을 밝히고 뒤후원에서 바라보는 왕릉은 아름답게 일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하고 저기 오른쪽에 기아집 맨 끝에 저기 지어진 것은 수로 왕과 관련된 제례 때는 왕은 초원가는 어떤 옷을 입으며 종원가는 어떤 옷을 입는가 이렇게 옷을 옛날에 김종필 씨가 옷을 또 입었던 옷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어떤 것을 올려놓고 했는데 생기에 우리 모든 제사를 익혀서 구워서 하잖아요. 나무도 익혀서 하는데 여기 뒤에는 특이하게 생거를 돼지도 요 올라가면 신생배라고 있습니다. 돼지를 딱 내일 재려면 오늘 딱 돼지로 문구가 4발을 묶고 올려놔놓고 검사하는 날 시생배는. 돼지 씻어서가 시생배라고 하는데 거기에 발 올려놓고 재간들이 어간을 다 갖춰 있고 거기 딱 서가지고 그 이게 제물로 약간 뭐 금이 하나 있어도 안 되고 색깔이 달라도 안 되고 필요수가 너무 커도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제물로 처갑하다고 해야만 그 다음날 김해 김수로 왕릉 재해 지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수로 왕릉 쪽에 이렇게 놓고 돼지를 2마리 하는데 제가 아까 송안전에는 2대왕부터 9대왕까지 있다 했어요. 한 마리는 잡으면 8분 해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모시고 있고 부영왕은 우리가 3월 15일날 제사를 지나면 9월 15일, 3월 15일 제사가 걸었는데 부영왕은 16일날 제사를 모십니다. 또 경주의 흥무대 왕릉에는 17일날 제사를 모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15일날은 수로 왕릉에 지나고 16일날은 부형 왕릉에 마지막 왕이 지나고 17일날은 경주의 흥무대 왕릉에 가서 제를 올리고 근데 1년에 2번은 왜 지내요, 제사를? 1년에 2번을 옛날에는 처음에는 1년에 12번까지 지나서 달달이 제를 올렸는데 그게 내려오면서 자적으로 그렇게 좀 바뀌다 보니 1년에 2번 올린다 이렇게 말해요. 요새는 가정하고 한국이다. 맞아요. 옛날에는 낚시가 수로 왕비가 인도에서 올 때 배를 타고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왕비는 앞에 가면 석탑이 있는데 배의 중심을 잡기 파도가 얼마나 많이 세니까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석탑을 딱 들고 오므로 해서 무사히 건너왔다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왕비가 또 인도에서 올 때 우리나라